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매번 촬영하는 장소인 이 지호방에 항상 비치되어 있던 플레이팩토 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 옆에 항상 작게 비추고 있던 교구장이 텅 비어 있죠. 저는 이렇게 지호방에 교구장을 비치해 두고 그 안에 교구들을 항상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어떤 분께서 이 교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하고 빠르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팩토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 3세부터 5세까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즐거운 놀이 수학 교구입니다. 실제로 놀이학교 같은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교구이기도 하고 엄마표 수학으로 많이 진행하는 교구이기도 해요. 스텝 1, 2, 3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2종의 교구, 교재, 그리고 수학 동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텝별로 각각 정가로는 24만 2천 원에 구성되어 있지만 공구가 진행이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핫딜로 은근히 또 많이 뜨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그 기간을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면 더욱 저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텝 1을 16만 9,400원에 구입을 하였고 스텝 1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스텝 2도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또다시 그 다음 단계를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시겠죠? 이 교구는 굉장히 추천하는 교구입니다. 그리고 당근과 같은 중고 거래로는 조금 추천을 지향하는 교구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24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또 드려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수라는 건 정말 기초부터 튼튼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다시 빽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0부터 9까지의 수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쯤 되면 다 아는 거야 하지 않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연산으로 이어졌을 때 그리고 십진법으로 들어갔을 때 이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시기에 구체물을 이용해서 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배송을 받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상자에 담겨져서 와요. 그래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교구장을 비치해 두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둔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아요. 구성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교구 12종, 그리고 이에 매치되는 수학동화 12권, 각 교구마다의 학습지 12권, 마무리 단계에서 함께 제시할 만한 수화샘 교구 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구는 모두 최상급의 원목 교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교구는 숫자 퍼즐이에요. 각 교구 상자마다 구성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기에도 쉽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꼭지 퍼즐이에요. 1부터 5까지의 수가 쓰여있는 꼭지 퍼즐이고 주사위도 함께 있습니다. 꼭지 퍼즐 한번 열어봤을 때 그 안에 숫자에 해당되는 물건의 개수가 적혀있죠. 수와 양의 일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3이라는 숫자에는 탬버린이 3개 쓰여있어요. 주사위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숫자 퍼즐에 해당하는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있어서 내가 굴려서 나오는 수만큼 퍼즐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 교구에 해당되는 동화는 바로 바나나 따기 대장은 나야 라는 수학동화예요. 수학동화는 전 구성으로 플레이팩토 시리즈를 구입하게 되면 보드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스텝별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책으로 왔어요. 조금 내구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책장에 큰 차지를 하고 있진 않아서 저는 만족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표지 앞부분에는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따라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동화를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동화를 읽는 걸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지고 오면 읽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한번 동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나나 따기 대장은 나야. 그림들도 되게 귀엽죠? 원숭이 마을이 시끌시끌 이 숲에서 내가 바나나를 가장 잘 따. 아니야 내가 잘 따 내가 잘 따. 모든 원숭이들이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잘 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대결을 하기로 하죠. 자, 조끼에다가 숫자가 쓰여 있어요. 1, 2, 3, 4, 5 5마리의 원숭이들이 차례대로 바나나 따기 대장을 선출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팔이 긴 원숭이가 강을 건너려고 해요. 쭉 내밀지만 아이참 떨어지고 말죠. 두 번째 원숭이도 나갑니다. 넝쿨을 꼭 감고 바나나를 향해 뻗었어요. 하지만 아이참 또 떨어지게 되죠. 이 반복됨으로써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우도 이렇게 바나나를 따거나 떨어지는 흉내를 내면서 되게 까르르 까르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원숭이, 네 번째 원숭이, 다섯 번째 원숭이가 되었어요. 이번엔 모두가 올라타고 있네요. 왜일까요? 바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잡아서 바나나 따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죠. 와, 바나나다. 그리고 모두 바나나를 따는 순간 아이쿠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모두가 즐겁게 바나나를 먹습니다. 동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이 동화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있겠죠. 1부터 5까지의 수를 알고 이를 나란히 둘 수 있습니다. 수학 동화를 읽고 났으면 교구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교구 활동에서는 단순하게 나 숫자 이거 퍼즐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활동북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북을 열어보면 목차는 보통 4개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 방법도 4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챕터마다 간략한 활동이 들어있어요. 동화 같기도 하고 이야기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숫자 친구들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수를 말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붙임딱지를 붙여보고 해당하는 숫자에 이렇게 원목 퍼즐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막 엄청난 머리를 써서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 활동이 각 챕터마다 하나씩 꼭 제시되어 있습니다. 숫자 퍼즐을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내가 1부터 5까지의 수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는 거예요. 지우는 그냥 따라 쓰기로 했네요. 그리고 색칠하기도 있고 또 놀이 활동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활동북 하나를 통해서 1부터 5까지 내가 이 교구를 통해 뽕을 뺄 수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한 권을 그냥 이 하루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챕터 혹은 하루에 2챕터까지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뤄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엄마표 놀이 수학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활동북 처음에도 보시다시피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이에게 그냥 이 동영상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공부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한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이 내용을 보고 같이 놀이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쌤 이 교구가 있어요. 수아쌤 교구 같은 경우에는 이 12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1부터 5까지의 수 그에 대해서 6권을 통해 무려 6권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권의 양이 그리고 꽤나 많아요. 각 권마다 이 페이지가 꽤나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지우도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내서 말해보기, 손으로 짚어서 말해보는 것부터 해서 5가지 세고 또 손가락으로 수를 표현해보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스티커 활동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 교재를 그냥 단순히 학습의 목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놀이처럼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 같아요. 이 6권이 전부 다 그러하고 첫 번째 권수부터 6번째 갈 때까지 점점 확장되는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느꼈어요. 따라서 교구 활동하고 놀이북하고 이렇게 수학생 교재까지 끝내고 나면 1부터 5까지의 수가 정말 탄탄하게 안 잡힐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근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티커 활동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색칠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처음부터 내 것이어야지 깨끗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구만 사용한다면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재가 정말 최상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좀 이 새 상품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교구를 마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교구입니다. 모양 블럭이에요. 모양 블럭에는 이렇게 스탬프도 있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떨어뜨렸더니 다 무너졌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어요. 1부터 5까지의 수를 아는 게 지금 이 교구의 핵심이긴 하나 당연히 수와 관련된 공간지각 능력 혹은 이런 도형에 대한 개념이 당연히 기초부터 잡혀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렇게 퍼즐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기도 해요. 어떻게 놓았을 때 삼각형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놓았을 때 사각형이 될 수 있는지 아이가 직접 놓아보면서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활동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탬프예요.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뒷부분이 이렇게 좀 폭신폭신한 EVA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에 찍어볼 수 있는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만하겠죠. 세 번째는 크기 퍼즐입니다. 이것 역시 구성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고 교구를 보면은 활동복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는 교구구나 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는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교구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크기별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크기별로 퍼즐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작은 것과 큰 것, 큰 것과 작은 것의 개념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동화를 통해 또 자연스럽게 크기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숫자 큐브입니다. 숫자에 대응하는 이 주사위를 직접 만져보고 내가 놓아봄으로써 수와 양의 일치를 알 수 있겠죠. 또한 주사위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서 게임 형식으로도 놀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체 퍼즐이에요. 정육면체의 퍼즐이 들어있고 각 6개의 그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악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고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얼룩말 등등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물체의 모양을 탐색해 보면서 전체의 모양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부분과 전체에 해당하는 동화는 과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 누구야 누구입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빼꼼 누굴까 누구? 이 부분을 보고 누구인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개구나. 이번에는 널찍한 등딱지가 있어요. 누구야 누구? 바로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를 타고 바닷속으로 갔는데 이건 뭐지? 은빛 꼬리가 휘날리고 있네. 바로 갈치예요. 갈치를 따라 바닷속을 헤엄치는데 집게발이 있네. 누굴까? 이렇게 부분을 통해 전체를 추론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 내용이 진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주제를 좀 명확히 포함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수학 동화야 라기보다는 그냥 동화 내용의 하나로서 좀 다가가기 좋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교구 옷걸이 세트입니다. 이것도 지우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옷걸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 교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내가 조립을 해서 만든 후에 규칙을 아는 겁니다. 노란색 셔츠, 빨간색 셔츠, 그다음 노란색 셔츠, 다음에 뭐가 올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고 활동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규칙에 대해 놀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호도 규칙 패턴 알기는 이 교구를 통해 끝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교구예요. 수 비교 세트입니다. 이것 또한 1부터 5까지의 숫자 카드가 들어있어요. 1, 2, 3, 4, 5 숫자 카드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찍혀 있습니다. 맞는 점이 찍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이 카드를 고른 다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교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판에 올려다 두어요. 그 다음에 이에 맞는 큐브 블럭을 수에 맞게 올려둡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답을 맞췄으면 이 카드를 가져가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와 양의 일치를 알 수도 있고 수량의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더 많다, 적다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입체의 동물이에요. 너무나 귀여운 동물 교구가 들어있어요. 양, 사자, 돼지, 하마, 그리고 곰까지 이렇게 5종류의 동물이 있고 이 동물들을 통해 안과 바, 위, 아래, 옆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생막대예요. 다양한 길이의 생막대가 제시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길이가 제시된 교구판이 있어요. 이 길이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막대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길이 조절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체의 길이를 비교하고 길다 짧다에 대한 개념을 알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과일 분류 칩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화려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 교구를 처음 들였을 때 가장 먼저 흥미를 보였던 교구 칩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색을 분류해 볼 수 있고 크기를 분류해서 또 놓아 볼 수도 있어요. 물체의 특징과 속성을 알고 분류해 볼 수 있는 교구입니다. 12번째는 집짓기 퍼즐이에요.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교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우가 또 제일 좋아하는 교구이기도 해요. 한쪽에는 이렇게 수첩이 있는데 이 수첩에는 완성된 다양한 모양의 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카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 그림 카드입니다. 바로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 집을 똑같이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는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은 아마 울타리를 먼저 찾게 될 거예요. 울타리를 두고 그 다음 이 분홍색 집을 두고 노란색을 두고 빨간색을 두었을 때 어딘가 모양이 이상하죠. 내가 무엇을 먼저 놓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가장 맨 나중에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어느덧 마지막 12번째 교구예요. 이제 여기가 텅 비어버렸네요.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팜 도미노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뉘어져서 그려져 있어요. 도미노에 맞게 내가 이 끝나는 그림에 맞는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성해 볼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보드게임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교구는 12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북에 제시된 게임까지 하면 한 교구당 활용 방법은 적어도 4개는 가능해집니다. 주구장창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도 엄마도 지루하지 않게 언제든 꺼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2종의 교구를 보셨는데 정말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 1 같은 경우는 엄청 어려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24개월부터 간단한 동아미 교구 활동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드렸고 실제로 지호 같은 경우는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잘 활용을 하고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팩토 스텝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스텝 2 역시 부지런히 지호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리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